공매도 전면 재개 소식이 나왔습니다. 공매도 전면 재개 소식이 나왔어요. 공매도를 설명하자면 또 너무 길어지겠죠? 예, 잠깐만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오시는 새로운 손님도 많으시니까, 예, 매도. 그러니까 공매도는 둘로 나눠보시면 돼요. 공 플러스 매도. 두 개입니다. 공 더하기 매도. 매도는 뭐게요? 예, 파는 거예요. 드립다 파는 거. 이거는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늘상 하고 있는 거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거는 설명이 필요 없는 개념. 근데 앞에 공이 붙어 있어요. 공. 그러니까 공 플러스 매도는 뭘까? 이 공은 비어 있다. 빌공짜. 예, 영어로 하면 empty. 비어 있다는 건 뭐가요? 그다음에 empty는 뭐냐면 없다는 거예요. 없다. 텅텅 비어 있다. 뭐가 있어야 될 게 없어.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뭐가 없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주식이 없어. 없어. 내 손에 없어. 내게 아니야. 이겁니다. 너는 왜? 보통 우리가 시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물건 주세요. 나 돈 드릴게. 이렇게 서로 교환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저 이거 팝니다 라고 했는데 그럼 나는 돈을 주고 그걸 사죠. 근데 알고 봤더니 물건이 없네. 이런 거죠. 이상하죠? 그렇습니다. 너는 왜 없는 물건을 팔아? 요게 공매도입니다. 공매도. 그럼 이상하죠? 예, 없는 걸 어떻게 팔까? 예, 빌려서 팔면 되지요. 빌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개념 정리는 저희가 올려드린 영상이 많아요. 그건 나중에 보시고요. 특히 제 영상 중에서 영화 소개한 영상이 하나 있어요. 예, 윤성은 평론가님하고 소개해드린 영화 영상이 있는데 그거 나중에 찾아보시면 공매도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뭐였죠? 피디님 그거 한번 찾아봐 주세요. 아무튼 그래서 공매도는 뭐냐면 내가 빈손이야. 내게 없어. 근데 팔아. 이게 공매도입니다. 어떻게 팔을래 너는? 예, 꼬서 팔지 뭐. 내게 없으니까. 그래서 빌려서 판다. 어려운 말로 차입 매도. 요게 바로 공매도가 되겠습니다. 나는 소유권이 없어. 소유에 대해서는 빈손이니까 남의 거를 빌려와서 팔지 뭐. 요게 바로 공매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공매도는 왜 하는 걸까요? 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건이 값이 올라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여러분 투자하시겠어요? 시장에서. 사면 되지. 예, 요 볼펜이 1,000원 할 것 같은데 2,000원 할 것 같아? 사면 되지. 1,000원 내고 물건을 사고 갖고 있다가 2,000원이 되면 저절로 팔면 되죠. 이건 너무 쉬워요. 올라갈 것 같은 시장에서 투자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면 돼요. 근데 내가 볼 때 저 물건값 저거 볼펜 1,000원 하던 거 저거 있잖아. 저거 내가 볼 때는 100원 할 것 같아. 100원.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이 떨어질 것 같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어떻게 투자해야 됩니까? 갖고 있는 사람은 팔면 되고요. 예.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빌려서 냅다 1,000원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값이 뚝 떨어지면 100원에 다시 사. 그래서 그 물건을 원주인에게 돌려줘. 그럼 나는요. 예, 처음에 1,000원에 팔았고 100원에 샀으니까 900원을 앉은 자에서 벌었죠? 그렇습니다. 떨어지는 사람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발명품, 이게 바로 공매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매도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 시장 가치에 거품이 안 낀다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비싸? 그럼 난 떨어지는 데 베팅해야지. 저거 봐라, 거품이 많아? 무조건 떨어지겠네. 떨어지는 거야. 배팅! 이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냥 간단한 개념 설명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문제가 뭐였냐면요. 빌려서 팔아야죠. 빌려서. 그래서 이걸 차입 매도라고 하는데 이게 차입 공매도만 합법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빌리지도 않아 놓고 마치 있는 것처럼 진짜로 빈 매도를 막 때려버려. 무차입 매도. 무차입 공매도를 막 때려버려. 이거 뭡니까? 이거는 사기지. 빌리지도 않아 놓고 아무것도 없는 놈이 그걸 팔어? 이거는 말이 안 되지. 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비차입, 무차입 매도는 불법인데 그동안 요거를 단속을 너무 느슨하게 했어요. 느슨하게 했어. 그래가지고 막 외국에 있는 아이비들이 막 한국 시장을 막 장난을 쳐.
그냥 지 마음대로 막 있지도 않은 것 갖다 팔고 나중에 팔아놓고 장부 조작해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뻥치고 막 개판입니다. 예, 그런 적이 있었었죠. 그래서 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매도 시장 좀 똑바로 만들어줘라, 불법 파는 애들 좀 잡아줘라 등등등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구가 가장 높을 때 정작 정부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듣는 척도 안 했어. 저희가 잘 잡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꼭 있어야 되는 제도입니다. 그거 누가 모르냐고요. 근데 우리 불법을 잡아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우리 개인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가 정작 예측하지도 못한 시점 2013년 11월 6일 날 난데없이 전면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발표합니다. 잘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시스템에 맞게 불법 공매도를 잡아내고 또 개인들과 이 기관, 개인들과 외국인 사이에 공매도라는 무기를 휘두르는 데 있어서 개인들이 많이 불리했던 게 현실인데 이런 것 좀 잘 균형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서 좀 시장이 멀쩡히 돌아가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런 조치를 그냥 순서 있게 하든지 하면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늘부터 한국 시장에서는 공매도가 없습니다 라고 전면 금지 조치를 무기한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공매도에 하도 데이신 우리 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잘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덜어 있는 거 압니다. 그 심정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시장에 준 충격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 이건 너무나 예측 가능성이 없었고 더군다나 언제 재개될지도 모르는 상황을 만들었다. 그래서 당시에는 하도 말도 안 되는 조치가 나왔으니까 설왕설래했던 게 뭐냐면 2013년 11월 6일이었으니까 2023년 2024년 4월에 총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소문도 있었어요. 공매도 금지해서 주가 올린 다음에 저 개인 투자자들한테 표 좀 따가지고 총선 잘 치려고 하는 정치적인 계략이 있는 거 아니냐. 시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도 좋은데 오직 표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었고 아니야. 그런 수준이 아니고 특정 종목에 소위 말하는 작전, 어떤 여의도 세력에 뭔가가 있었는데 요거를 떨어뜨리지 않고 총선 앞두고 띄우기 위한 소위 말하는 불법 정치자금 또는 불법 작전을 위한 제도가 깔아주기 위한 흑막이 있는 거 아니야라는 소위 말하는 이런 의혹까지 나돌 정도였습니다. 네네네.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어쨌거나요. 하여간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무기한 조치가 나왔는데 이거 언제 그럼 해제되는 거야? 뭘 어떻게 제도 개선을 할 거야? 라고 계속 시장이 요구했죠. 어떻게 되고 있어? 그랬더니 이복현 감독원장이 나와가지고 언제 재개됩니다 라고 했다가 청와대에서 헛소리 하지 마 이래가지고 또 혼나고 결국에는 1년 4개월 만에 드디어 공매도가 재개된다라는 소식입니다. 3월 말자 재개. 근데 이제 시장도 궁금했어요. 그전에는 전면 금지되기 전에는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에서 총 350개 종목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공매도가 있었고 그 전에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는 사실 공매도가 없었거든요. 즉 일부만 우리가 공매도를 하고 있었어요. 사실 그 전에는 코로나 때 금지된 게 있어가지고 아무튼요. 그래서 이번에 해제될 때는 어떻게 될까? 어떤 방식으로 해제될까 궁금했는데 일단은 시원하게 나오네요. 어떻게? 전 종목 전부 동시 완벽하게 공매도 풀어! 라고 해서 전면적인 공매도 해제 조치가 나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공매도를 반기시는 분이든 안 반기시는 분이든 일단 닥친 내용이니까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긍정적인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긍정적인 부분. 자, 일단은 무기한 공매도 금지되던 것에 비하면 그래도 우리가 공매도가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시장이 시장다워지네. 그래도 한국 시장이 이제 조금 그래도 한 축이 무너졌던 거에 대해서 좀 그래도 형식은 갖춰가네 라고 해서 우리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SCI 같은 거 우리가 선진지수에 들어가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동안은 명함도 못 내밀었어요. CR도 안 맥혀. 뭘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저희 선진국 대접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니까 야 공매도나부터 하고 시작해.
갖고 가! 그래서 면전에서 아웃당했는데 적어도 트라이는 해볼 수 있겠다 정도가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동안 공매도 관련해서 사실은 멈칫멈칫하던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해제가 되니까 수급이 일단은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국인 자금 등등등 해서 좀 들어올 자금이 여유가 조금 있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예.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스럽게 개시되니까 그렇습니다. 1년 반 정도 묶여왔던 공매도가 한 번에 터지니까 예, 일단은 급등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뭐든지 막힌 쪽이 한 번에 터지면은 예상 못한 상황이 반드시 생기기 마련이죠. 예, 그게 약간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면 공매도가 있다가 없었고 다시 없던 게 다시 생겼을 때 시장은 전후로 어떤 충격을 받았을까? 과거 3차례 사례를 분석을 해봤더니 일단은 1개월 내 단기 충격들은 어느 정도 있었던 걸로 보이지만 크진 않았다. 그리고 한 2, 3개월 지나고 나면 다시 원상복귀하더라라고 해서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큰 출렁임은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의 있게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공매도가 뭡니까, 여러분? 예, 떨어지는 거에 베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올라가는 거에 100만큼 베팅하고 싶어. 근데 떨어지는 거에 베팅을 못해. 그럼 뭘까요? 100 전부 다가 리스크죠. 오르면 내가 예상대로 되면 되는데 안 되면 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내려갈 때 어마어마한 이 리스크를 그대로 안고 투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관들이나 사모펀드 같은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야, 나는 여기까지 올라갈 때 요 정도 수익을 보고 내려갈 때는 요 정도까지 수익을 방어하는, 손실을 방어하는 해지 전략을 동시에 쓰면은 요 범위 내에서 항상 절대 수익이 나겠네? 라고 하는 전략, 이른바 롱숏 전략이라고 합니다. 좀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예. 여러분 잠깐만요.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원 손해입니다. 휴대폰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 인터넷 TV 최대 48만원, 가전 렌탈 최대 30만원까지 현금을 설치 당일에 약정 끝날 때마다 꼬박꼬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해준 지원금이니까 당연히 받아야죠. 전국 가입자 수 1위, 아정당 가장 많은 가입 수당으로 현금을 최대로 줄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를 보상해주는 제도까지 있습니다. 24시간 365일 밤낮 없이 전화, 카톡, 무료 상담, 초고속 설치까지도 가능합니다. 아이폰, 갤럭시도 최대 지원금에 주문 당일 발송됩니다. 이사, 청소도 유명한 홈 서비스 전문 기업 아정당.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롱숏 전략이라고 합니다. 좀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예. 이런 롱숏 전략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펀드나 기관들이 하는 거. 즉, 한 손에 칼, 한 손에 방패를 가지고 착착착착 요렇게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칼은 있는데 방패가 없었죠, 우리나라 공매도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다시 공매도가 전면 재개되면 소위 말하는 롱숏 전략 가능한 종목들이 생기고, 그에 따라서 여러분은 내 주식이 왜 오는 거야 내리는 거야 라고 할 때 기존에는 뭐 호재가 뭐야, 이렇게 뭐 펀더멘탈은 뭐야, 요것만 보셨다면 이제는 뭘 봐야 되냐? 이제 내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을 가지고 롱숏을 막 휘두르는 아이들이 새로운 차원에서의 전략이 들어온다. 1차원 전략에서 이제 2차원 전략으로 들어온다라는 걸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좀 어렵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프면 밥 먹고 배불리면 자고, 이런 수준에서 배고파도 참고 뭐 졸려도 이겨내는 이런 2차원 전략을 구사하는 애들하고 같이 경쟁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머리를 쓰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럼 복잡하게만 한 거 아니야? 그게 아니죠. 그동안은요, 이 공매도가 없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롱숏을 전략을 안 쓰냐? 써요, 다. 어떻게 쓰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어느 주식에다가 오른다고 롱을 잡았어. 근데 숏을 못 치네, 공매도가 없으니까. 그럼 어떡하지? 야, 한국 시장에서 그거 떨어뜨릴 수 있잖아. 어떻게 떨어뜨려? 한국 시장에서 삼성전자만 팔면 그냥 다 떨어져. 또는 지수에다가 매도 치면 그냥 다 떨어져. 이렇게 해서 사실은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롱숏 전략을 원활하게 못
구사하는 펀드들이 쿠션을 쳐가지고 우회적으로 우리 시장을 요렇게 예, 조금 왜곡시키면서 전략을 구사했다. 정통 전략이 아니라 말이죠. 예,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다시금 종목별 롱숏 전략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좀 쉽게 살려고 그러다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더 어려웠던 함수는 풀린다. 도대체 삼성전자 왜 떨어지는 거야? 라고 할 때 뭐 모멘텀이 안 좋아서 떨어지는 거야? 그건 당연한데 예전에는 지수 떨어뜨리려고 삼성전자 떨어뜨리는 그런 세력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런 목적은 그냥 개별 종목 내지는 이런 걸로 풀리면 된다. 예, 그래서 뭐 조금 어려워지긴 합니다만은 오히려 더 큰 함수는 하나 풀리는, 설명이 좀 이해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요런 현상이 앞으로는 생길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단기 충격, 그 다음에 앞으로 내 종목을 둘러싼 기관들의 전략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조금 예의주시하셔야 되겠다라는 거 정도는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뭐 그래서 얼마나 어떻게 바뀌었는데 기울어진 운동장은 많이 수정됐어?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늘 얘기되던 것들은 얘기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동안 무차입 공매도를 왜 못 잡았냐면 막 수기로 하고 그랬거든. 수기로, 손으로 있는 것처럼 뻥치고. 근데 수기는 안 돼. 이제 다 전산으로 할 거야 라고 해서 어느 정도 전산 시스템은 갖춰갔다라는 거고, 그 전산 시스템을 이중으로 체크한다. 그래서 NSDS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기관 너도 챙기고 말이야, 네가 갖고 있는 잔고랑 거래소에 있는 잔고랑 다 일치시킬 거야 라고 해서 이중으로 체크 한번 해볼게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동안 이 차입 공매도니까 일단 빌려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요걸 빌리는 걸 대차라고 합니다. 예, 대차 기간이 개인은 짧고 뭐 기관은 길고 해서 우리가 너무 불리했잖아요. 이런 것도 얼추 그래도 좀 담아놨다. 그런데 뭐 아직도 조금 불만이시는 분들 계십니다만 그래도 얼추 됐다 이렇게 보시고, 문제는 뭐냐면 불법 공매도가 횡행한다는 거 말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도를 얼마나 촘촘하게 할 거냐, 또는 그래도 알아서 잘 운용되니까 그물을 약간 성글다고 할까요? 좀 이렇게 넓은 그물로 둘 거냐, 이거는 국가마다 정할 수 있다고 합시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물이 있으면 그 그물에 걸리는 고기는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즉 우리가 제도를 이렇게 운영하든 저렇게 운영하든 우리 제도 속에서 불법을 하는 애들은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동안 뭐가 문제였냐? 불법도 안 잡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못 잡았든 안 잡았든. 예. 근데 이제 앞으로는 하나 당부하고 싶은 거는, 예, 이번에 어쨌거나 시스템 완비했다고 하고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제 공매도 90% 이상 잡겠다고 막 컨셉을 빵빵 치니까 어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불법 공매도는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된다. 하려면 공매도가 멋있게 하라는 거예요. 전략 써가면서. 그건 괜찮다 이거야. 예, 근데 불법을 우습게 저지르던 시장, 한국 시장에서는 안 잡혀. 감독원도 안 잡고 다 짜웅 맞추면 돼. 이렇게 시장이 엉망이었는데 이제는 다시는 안 된다. 한번 보겠습니다. 불법이 다시 판치는 시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요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왜 이걸 지금 3월 말에 해제되는데 지금 제가 2월 말에 가지고 왔냐,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이미 공매도 재개 시점을 앞두고 기관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롱숏을 칠 것 같으니까 지금 매입에 들어갔다라든지, 그때 가서 숏을 칠 거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해서 지금 움직이는 수급도 한 달 뒤 공매도 재개를 염두에 둔 움직임이 지금부터 세팅이 맞춰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종목과 여러분의 종목을 둘러싼 수급의 변화, 그 주체들의 전략의 변화를 지금부터 준비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늦었어? 뭐 늦은 정도는 아닌데 이제 보시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내 종목을 갑자기 사지? 모멘텀 별거 없는데? 공매도 작전 때문인가? 그렇죠. 그런 걸 보시면서 이제 한 달간 여러분도 여러분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지혜로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가시라. 요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미리 드립니다. 준비하세요. 네.